자기 목소리를 소신껏 내신 분 모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선 중진 김영환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거 본론 시작하기 전에 담뱃값 인상 4,500원 하는 거는 이건 서민들한테 굉장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전원책 변호사가 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기 때문에. 네, 의사기 때문에. 하여간 금연해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 지금 흡연율이 지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정부가 손쉬운 정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가격만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네. 올리더라도 얼마를 올려야 될 것인가 또 서민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담을 주고 흡연하시는 분들의 전원책 변호사님 아마 담배 피시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글쎄 나라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가 서민들한테 아니 정권이 흔들리죠. 나라가 흔들리는 거 아니고 정권이 흔들린다. 정권도 흔들리지 새누리당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럴 것 같진 않다. 하여튼 흡연율을 줄여야 되고 청소년 여성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문제고 담배를 피워서도 문제지만 의료 재정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권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싼 담배부터 좀 비싼 담배까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담배 본인도 태우시죠? 아니요, 저는 안 핍니다. 아주 핀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거를 좀 돈 많이 내고 피시고 또 어려운 노동이 옛날에 우리 새마을 담배 있었지 않습니까? 백자 청자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싸게 우리 나 옛날에는 담배 많이 폈거든요. 청자 같은 거 싸게 먹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에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담배값을 인상했을 때 흡연율이 얼마 떨어지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흡연율이 떨어졌을 때 폐암을 포함한 암 발생률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기준점이 옛날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으니까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학기술부 장관. 연관은 있죠, 그래도. 보건복지부 밑에 과학기술부가 있었습니다. 청사가. 옛날에. 그런 정도의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야당이 이제 패배의 쇠사슬을 끊어야 한다.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의총에서 발언하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 FTA 협상을 둘러싸고 국회 안에서 의총을 열고 있고 밖에는 제야 시민단체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장애투쟁은 아니지만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해 8월 1일 날 국정원 사건 NLL 대화록 이 문제 때문에 김한길 대표 시절에 천막을 서울시청 앞에다 치는 일이 있었고 이번에 우리가 장애투쟁은 아니지만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을 비치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콧했기 때문에 장애투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번번이 굉장히 비판적인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한 80%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 여론이 나빠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보궐선거나 총선에서 실패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지도부 교체하고 이런 패배의 악순환이 계속돼서 총선 대선 해서 지난번 보궐선거까지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장애투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변화된 국민들의 시각과 정서에 맞지 않는 투쟁을 반복하게 될 때 우리 야당은 고립되고 야당이 고립되게 되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세월호 특별법 자체를 통과시키는데 협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건파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반발하고. 온건파는 아니다 나는. 강경파입니다 저는. 강경파입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는 그런 전술을 선택해서 세월호를 관철하고 또 민생입법을 관철하는 그런 면에서 야당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야말로 우리 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이고 새로운 야당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 비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표도난마에 나왔습니다. 그럼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을 강경파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그게 잘못됐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영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이 중도 온건파라고 소위 쓰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야 진짜 강경파다 이렇게 써야 되네요. 이제 말하자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에 동참하고 네. 또 비타협적인 장애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강경파라면 네. 그런 강경파는 우리가 선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130명의 국회의원이 오늘 당장 단식하고요. 그리고 장애투쟁으로 나서게 되면은 세월호 특별법이 곧 통과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네, 의총에서. 그게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된다. 지금 자꾸 우리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괴리시키는 일을 하고 네, 있고. 등지고 있는 국민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 가운데 5천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세월호의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네, 한 명도 없죠. 없고 세월호 그 과정에서 304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골든타임부터 시작해서 에어포켓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은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40일 동안 시간이 경과했고 네. 정치권은 이것을 풀지 못하고 있고 또 유가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로해하죠. 네. 피로해. 그래서 이게 산다는 것이 참 모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국민들도 고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과 민생을 해결해 가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압박해야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소위 관경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월호 특별법이 되기 전에는 국회를 일단 다른 모든 문제를 뒤로 미뤄야 된다. 그것이 가장 투쟁력이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와 논리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은 민생법안의 협상은 민생법안 협상, 그죠? 네. 세월호 특별법의 협상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다 투 트랙으로 계속 협상하자는 얘기지. 이게 민생법안이 세월호 특별법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형국은 올바르지 않다. 예, 이제 지금 만약에 그게 새누리당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밥을 먹자고 해서 우리가 네.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국회를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여론은 네. 작게 잡아서 20대 80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로 계속 국회의원들이 장애에서 투쟁해야 된다는 거 20이라면 국회의원들 80%는 국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80%가 있는데 우리가 이 80%의 룸에서 싸우면서 네. 여기는 얼마나 많은 그 실정이 있습니까 지금 일군 사령관이 술 먹고 추태를 벌이지 않나. 네. 또 무슨 검사장이 지금 여고생 앞에서 음란 행위를 벌이지 않나. 윤일병 같은 그런 병역 문화가 발생이 되질 않나. 경제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재정 늘리고 가계부채 늘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본 정책들 네. 이거 국회에서 따져야 되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국회에 산적해 있는데 이걸 전선을 넓혀야 여권과 대통령이 긴장을 하고 야당의 권위가 서고 국민들의 신뢰가 있고 이렇게 될 때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네. 만약 국회를 보이콧하고 특별법을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 야당의 보이콧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우리 안산의 그 단원고와 유가족을 포함한 우리 유가족들이 국민들과 괴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번에 한 번 해본 것이 아니라 옛날 FTA 투쟁 때도 해봤고 지난번 천막장사회 때도 해봤고 번번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의 민주 반민주 시대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타도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막 길거리로 나오고 이 투쟁이 장애 투쟁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를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이런 언론의 공간이 일정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국회라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 필요하다면 장외에 있는 세력들과 연대하거나 또는 같이 합류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국회를 보이콧하고 나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아마 제 생각이 아마 국민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영선 대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번의 협상, 첫 번째 협상 어찌됐든 원내대표 자격으로 가서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왔는데 당에서 취임 못 받았어요. 네. 두 번째 재협상 했어요. 그래서 얻어낼 거 좀 얻어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도 똑똑하신 분이고 기자 출신이고 국회의원 그래도 3선 하셨으니까 뭔가 이거
사리 판단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어찌됐든 들어가서 재협상해서 결과 발표했습니다. 다시 또 추인 못 얻었습니다. 이런 형국을 봤을 때 이런 모양새가 굉장히 국민들로 볼 때는 야, 이게 저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하는 생각도 있지만 네. 또 민주당 그 내에서는 민주연합 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어떤 분은 그거는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 대표는 이제 투쟁하는 야당으로부터 민생의 야당으로 전환하겠다고. 네, 그랬죠. 여기까지 그 기조를 국회에서 네. 해오신 그 행보하고는 좀 다른 네. 행보를 가지셔서 누가 옆에서 써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의 협상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그 합의를 하고 여당의 네. 저희 뜻을 관철하는 노력을 하셨는데 네. 이것이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거는 이번 일은 여야만 협상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가장 아픔을 크게 겪고 있는 유가족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협상이 한계를 갖게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냥 온건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겠다는 박영선 의원의 초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경파의 이제 장애투쟁에 더 강력하게 모양새가 이제 바뀌어지는 원래 장애투쟁이 강하셨던 분인데 이제 나는 정말 민생을 챙기겠다고 해서 원내대표 당선도 되고 하셨다가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워딩이 원래 모습은 그대로 계신데 네. 지금 상황이 이제 저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또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네.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장애투쟁을 원하는가 아닌가 네. 민심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다수가 될 경우에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도 협상 원내대표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협상해가지고 나한테 모든 당원들이 힘을 줬고, 그죠? 네. 나한테 위임을 했으면 내가 협상해서 나도 원내대표 자격으로 고민해서 협상해서 딱 도장 찍고 기재해서 협상 결과 발표했는데 딱 왔는데 집에 안에 왔는데 야 뭐야 너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죠? 기분 상하죠. 물론 뭐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만약에 우리 김 의원님 같으면 던져버렸을 것 같은데, 원내대표고 이제 뭐고. 대표도 네. 상처를 입었고, 의원들도 상처를 입었고요. 우리 국민들이 볼 새정치민주연합 때는요, 그게 자체도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채통이 안 서는 네.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합의를 이뤄내려고 하는 노력은 그것은 뭐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가족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미진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박영선 대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합의를 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박영선 대표를 재협상 지금 정도 와서 했을 때는? 네. 지금 와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인해 줬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합의할 때도 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 무효다. 이렇게 뭔가 협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절차상의 큰 문제는 없다. 김영환 의원께서는 추인에 반대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절차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일은 유가족과 여야가 합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야만 합의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야당의 모양새가 굉장히 이렇게 언론에서 볼 때나 좀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깨끗하게 위임을 했으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위임을 했으면 힘을 딱 실어줘야죠. 그걸 또 계속 두 번이나 그렇게 되니까 박영선 이제 대표랑 누가 협상하려고 합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박영선 대표가 그걸 사인하기 전에 네. 의총에 와서 한번 논의를 더 거치거나 아니면 네. 유가족들과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네. 절차상의 좀 미흡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다시 살아날 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김영환 의원님이 이번에 뭐 당대표나 이런 데 좀 나가셔서 그 중도 온건파라고 하는 26명의 보수가 없다. 이런 그래서 어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더 크게 못 내고 있다. 이런 어떤 우리 비판의 중도 온건파가 26명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작게 잡아서 40명, 아. 많이 잡아서 한 60, 70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뭐
안철수, 김한길 대표도 다 우리하고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장애투쟁 문제에 관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석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투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 진보적인 가치를 중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주장이고 그런 면에서 원내를 중시해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노선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그냥 계보별로 누구를 대표로 만드느냐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나쁜 일이지만 노선을 둘러싸고 서로 토론하고 또 경쟁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이죠. 예. 네. 또 정책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이 생각을 가지고 노선 투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물러서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비난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쾌도남마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쾌도남마의 독자들과 시청자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이런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민주당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진보주의 노선으로 좀 더 합리적인 노선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민주당의 노선을 합치시키는 방향으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준만 교수 아시죠? 네. 예, 잘난 척만 하는 진보는 필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야당의 참패 원인은 싸가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59초 후에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쾌도남마에서 바라본 세상.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죽습니다. 언젠가. 그런데요, 이 명확한 진리를, 명확한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김영환 의원의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싸가지 없는 국회라는 말을 듣기에 십상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강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됩니다. 네. 감옥에서 쓰는 말로 새창살이 인산노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창살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된다 그런 뜻인데 면책 특권이 그야말로